예,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6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유죄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태백시의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문관호 의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럼 문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정미경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정미경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김신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문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 예비비 총액은 164억 7,4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22건에 대하여 21억 4,8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9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정액 사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일반 예비비 4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 사유별로는 2020년 5월 28일 농산물 중금속 검출 농가의 농산물 수매보상금 및 수매농산물 폐기를 위하여 2,100만 원, 2020년 10월 23일 소송 봉화에서 태백터널 출구 교차로 하천 추락 사망사고 판결에 따른 청구 채권에 대한 공탁금으로 9,900만 원, 2020년 11월 23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매칭 시비 부담금으로 4,1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 19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 사유별로는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활동으로 1억 5천만 원,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활동으로 1억 8천만 원, 20년 3월 9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활동으로 2천만 원, 2020년 3월 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이동 선별 진로소 운영으로 3억 9천만 원. 2020년 9월 16일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의한 국도 및 시도 피해 복구공사 추진으로 7억 2,900만 원. 2020년 9월 18일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의한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공사 추진으로 3억 원. 2020년 9월 21일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00만 원. 2020년 11월 11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대책반 운영으로 2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이 제안 설명서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그러면은 2020년도 결산을 보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얼마가 남은 거죠?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은 159억 9,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159억 9,700만 원. 159억 9,700만 원. 159억 9,700만 원. 9,700. 예, 그렇습니다. 왜 특별회계는요, 그러면은? 예산 계정 얘기해 보세요. 앞에 나와가지고. 예. 저희가 2020년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446억 원이고요. 근데 440억인데 왜 150개 남았다고 그거 우리 또 실장님이 얘기하고 또 우리 예산 계정 그게 얘기가 틀린 얘기가 뭐죠? 그 일반회계 기준으로 네. 순세계 잉여금이 309억인데 309억인데요. 네, 309억. 본 예산에 150억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 159억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전체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309억인데 150억은 1회 추경 때 미리 사용을 하고 지금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159억 9천만 원이다.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면은 예. 알아듣기 쉽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 정도는 저희들 의회 설명을 이게 이제 방송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관심 있는 또 시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해 추경에 우리가 이제 재원이 이제 한 159억 정도 지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순세계 2월금으로 잔액이 이제 159억 정도 되고요. 예. 전년도 2월금이 또 한 32억 정도. 전년도 2월금이 32억. 그 예비비가 한 34억 정도 있습니다. 예, 34억. 토탈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7억 정도가 가용 지원을 227억 정도의 예. 이해 추경 규모는 되고 예. 이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지금 매칭 지금 확보된 그런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계속 이게 다 진행 합쳐진 거예요? 이 금액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해 추경은 지금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한 8월 지금 예상 8월 달에 예. 하여튼 어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저도 지난번에 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우리는 이제 2022년도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기획 감사실 파트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28일 날 있죠. 2020년도 농산물 중검소 검출 농가의 농산물 수매 보상금 이게 이제 예비비가 이제 지출이 됐어요. 예. 2,100만 원. 이게 누구죠? 예, 소장님.
이거 우리 의회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하셨나요? 이게 전년도 일이라서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정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일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과장님 언제 이게- 오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통합이 된 지가 아, 전년도. 예, 2000년도이기 때문에 20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일이 아니라 예. 농정산림과 있을 때 일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올해는 저희가 의회 일단은 올해도 발생된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했었고. 예. 예. 전년도 그리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뒤에 저기 계장님 예.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공탁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비상 방역 활동비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이 있어요. 총 얼마 정도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총 얼마 우리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비하고 일반 우리 그 회계에서 이제 그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혹시 이렇게 뭐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있으시나요? 예. 예, 그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총 그 예비비는 9억 4천만 원이고요. 예비비 9억 4천만 원. 예.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만 쓴 거예요? 네네. 예, 요 부분은 도비가 예, 7,970만 원. 7,900. 예, 그다음에 국비 4억. 국비 4억. 그다음에 도비 또 추가분이 1억 있습니다. 예, 도비 1억. 그러면 1억 8천에 예. 국비 4. 우리 시비는요? 9억 4천만 원 예비비. 요거 9억 4천만 원.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총 얼마나 하면은 15억. 한 15억 정도. 예. 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뭐 그냥 그냥 세부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방역 활동비는 대충 이러한 식의 예산이 한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됐고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됐다. 그 정도만 한번 뭐 물품 사는데 얼마, 뭐 방역 활동하는데 얼마,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과목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사무관리- 금액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금액 얘기하시는 프로테지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그 사무관리비는 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간에 예.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 손소독제 구입, 그다음에 선별 진료소 이제 뭐 음료라든가 물 같은 거 이제 구입을 하고요. 하여튼 그럼 이제 대충 감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요. 저희는 주로 방역 물품을 실과소에 지원을 했는데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그거 좀 준비 좀 해가지고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소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 15억짜리다. 또 우리 재난관리과에도 지금 이제 그 물품 구입비라든가 재난과 관련돼 있는 뭐 중대본 운영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오늘 결산 검사잖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한 2, 3주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꼼꼼히 다 따져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큰 꼭지만 이렇게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2020년도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그 부분만 좀 자료를 좀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지금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 예비비를 총 얼마 쓰셨죠? 저희들이 8억 5,400 썼습니다. 8억 5천 400. 8억 5,400만 원. 예. 이 중에 이제 우리 국도비도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인가요? 이건 국도비는 없습니다. 국도비는 순수한 없고, 10입니다. 순수한 10으로. 예. 국도비가 안 되는 거는 규모가 작아서 예, 규모가 작았습니다. 예, 작은 거고 8억 5,400만 원. 요 부분도
예. 추후에 예. 저기 뭐나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 어떤 이제 뭐 어디에 쓴 거 이렇게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예. 예,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냥 예, 저는 예, 대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이거는 건 됐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그 세입으로 잡힌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있죠? 43조 불. 근데 국고보조금이 한 30억 원래 예산액이 돼 있네요. 맨 밑에 줄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 순위가 한 26하고 1억 6,400이 환급시겠어? 예. 요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환급이 됐죠? 각 부서에서 네. 그 사업하고 잔액이라든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거를 다 환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도비는 5억 9천 정도 됐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보고 있으니까 환급 시키는 거는 예.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환급됐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고 제가 세부 사업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자 중에서 특히 많이 이래 환급된 부서가 어디예요?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 좀 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국비나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은 다 그런 데서 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비가 이제 올해 얼마 잡혀 있었죠? 한 40억? 네? 네. 40억 잡혀 있는데 보건소장님 지금 이제 쓴 게 있고 예비비로 지금 쓴 게 얼마 있죠? 대충 예비비로 지금 현재 7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면 썼습니다. 예. 앞으로 더 쓸 이것은 이제 대충, 작년에 예. 20년도에 쓴 부분이고요. 올해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네. 계상한 거 말고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이 지금 예상컨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대충 잡아도 돼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예. 가만있어. 그러면 우명 과장님. 예.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 이제 수해가 날지도 몰라요. 이제 안 나면 다행이지만. 그럼 났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 썼죠? 작년에 저희들이 8억 5,400 8억 5천. 그러면 한 10억 정도. 그럼 30억 정도 예비비가 생겨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재해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가 간들간들해. 충당할 수 있는 게 있나, 예산 기자님?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159억 남아 있고요. 그 중에서 예비비를 얼마 지금 홀딩 시킬 거래요? 일단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은 전체 다 소진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정도는 남기고. 그러니까 다 소진하면 안 된다고. 예. 158억에서 예비비가 작년에 세운 게 100억 정도 세갖고 올해 40억이야. 근데 이 예비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홀딩 시켜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158억을 다 이해 추경 때 다 지출하고 이러면 안 돼. 예, 그거 외에 가용 재원이 왜 전액으로 그러냐면 있고요. 우리가 또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야 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럼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해 갖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올해 수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우리 그 아까 이 재난지원금도 생각하고 이래서 조금 이해 추경은 좀 허리띠를 절름해 갖고 조금 적게 잡고 예비비를 조금 그래도 좀 예비비가 남으면 수혜가 끝나고 나서 남으면 3회 추경도 우리가 세우면 되니까 2회 추경은 조금 작았고 예비비를 좀 많이 좀 세워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안 돼 뭐 나중에 뭐 잘못돼 갖고 뭐 기체 발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세워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요거 쭉 훑어보니까요. 그 순세기 잉여금이라든가 또 결납불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사업 비율 이런 것들이 전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준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그 세금에 대해서 그 불납결손액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또 특별한 징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징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세기 잉여금도 전에보다가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현저하게. 그리고 사업비 2월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게 전에보다가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두식 과장님, 그 예비비에서 이런 사업들 한 거 말고요. 전에 그 등광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혜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공사 시작 못한 부분들 있죠. 지금 저희들이 수혜가 나서 총 19건의 공사를 발주했고요. 그래서 이제 18건은 완공을 했고 지금 그거 한 건 남았습니다. 거기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탑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 시대는 상수도관이 저 산 쪽으로 묻혀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파보니까 이 하천 쪽으로 있다 보니 그게 300mm가 되다 보니까 지금 탑하기를 해놓게 되면 상수도관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그걸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한테 최종 접근을 했습니다. 상수도 이설하려고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공사 기간이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그걸 놔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 2주 넘게 저기 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기초 정도만 올라오고 나면 큰 태풍이나 뭐 이런 게 오지 않는 한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수해비 재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월 중에 6월에 그 장마철이 시작되고 태풍이 오는데요. 그 공사 마무리가 좀 빨리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공사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 태백 씨가 보면 장마철에 어떤 뭐 수해가 피해가 일어나는 거는 거의 없고 태풍이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여튼 7월 말까지 정도면 사업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태풍철 저기 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그 지출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중금속 검출 농가의 농산물 수매 보상금 및 수매 농산물 폐기를 위하여 2,100만 원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위치는 역든 원동로에 있는 원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원동 지역이요? 예, 예. 원동 88-1번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럼 농사를 거기에 못 짓고 있는 겁니까? 예, 다시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개토를 하기 전까지는 휴경을 해갖고 휴경 보상 절차에 의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그 농가 피해를 그걸 광해공단에서 보상을 합니다. 아, 광해관리공단에서요. 예, 예. 그러면 우리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광해관리공단이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없습니까?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자체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게끔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백터널 앞에 교통사고, 추락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9,900만 원을 공탁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귀책 사유는 뭐죠?
이게 당초에 2억 3천인가 그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 들어왔던 건이죠. 총 4억 2,932만 원에 대해서 40%는 이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었고, 요건 이제 여성 가족들이 들어온 거고요. 또 남성 가족들이 들어온 게 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하여튼 저희가 지금 했던 게 9,848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일단은 공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했던 게 남성 가족이 한 게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으나, 그거는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사실은 통합을 해서 누가 과실을 더 비율을 따질 거냐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하고 해보니까 지금 한 45대 55 정도, 근데 부산청이 한 55 정도로 더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최고 해봐야 뭐 40대 60 정도고, 그리고 나면 변호사 비용하면 그 금액이나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청에서 공탁한 거는 부산청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거는 9,800억 그냥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과장님, 이거 망인의 그 유족들이 그 두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실제로 우리 그 시는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아닌가요? 유족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난 후에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라서 그 남자분에 한해서 구상금, 그리고 그 여성분 망인에 한해서 구상금을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족이 청구한 것이 아니고. 요거는 당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요건 당사자 외에 가족분들이 내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저걸 받았다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가족이 청구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상금 중에 40%만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40% 넘어가고 20%만 지급을 해라. 그리고 그 금액이 9천 조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의 그 귀책 사항이 뭡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기존 도로하고 부산국토청에서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기존 도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것들은 부산청에서 공사를 했고, 물론 우리한테 넘어오긴 했지만 서류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거든요. 우리는 더 보강을 해달라. 그래서 태백시는 기책 사유가 없다 그랬는데, 없다고 이제 처음에 주장을 해서 사실 1심은 저희들이 이겼었는데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한 거였는데 대법원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사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은 저희하고 이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책임에 대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하고 다 했더니 태백시 책임을 아주 면할 수 없다. 태백시가 최고 많이 해봐야 6대 4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나온 건 45대 55니까 하다 그러면 소송하고 비용이나 이런 걸 해보면 그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자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금액을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현재 보면은 그 안전 시설에 대해서 좀 미비한 걸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 완벽한 그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동점역 앞에 상당히 하천과 도로와 높이가 엄청난데 계속적으로 도로 아스팔트 더 씌우게 하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낮아졌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9,900만 원 그 공탁을 하고 한다고 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에서 또 사고 나게 되면 우리 시의 귀책 사유가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첫째, 도로 선형 자체가 잘못됐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천 쪽으로 도로가 났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하천 쪽으로 당연히 자동차가 튕겨져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교차로 직전에 6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붙어 있는 자체가, 교차로 직전에 6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인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 안 해도 될 것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그 터널에서 나오는 거하고 기존 도로로 봤을 때 기존 도로 그 경사단 이런 게 맞거든요. 단지 이제 터널 쪽에서 나오는 거를 같이 병행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도 그 터널 하면서 터널을 좀 낮춰가지고 우리 교차로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저거 하지 않냐 그랬는데 이제 부산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게 이제 4차선 이상이 되게 되면 입체교차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만들게 돼 있다 보니까 당초에 소천도계가 4차선을 전제로 해가지고 2차선에 그래서 보상은 4차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4차선 하고 2차선 마지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4차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널 높이를 그 높이에 고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입체교차로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터널도 문제지만 지금 동점에서 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지금 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하고 지금 원주청과도 하는 것들이 그게 연계가 되면 거기에 이제 입체교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그쪽이 완벽하게 해지지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송했을 때 교통안전시설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은 다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상태로 봤을 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소송이라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하여튼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회전교차로. 아니, 회전교차로 4차선 연결할 때는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고요.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입체교차로 이제 위에서 터널을 대면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보상은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경사하고 이 저거하고 맞추는 게 이게 어떤 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교통공단한테 한번 해서 그 회전교차로 지금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좀 관찰하셔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결산 심의 결산 승인하는 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였군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태서초등학교 그 앞에 이제 그 민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 교차로 그 가속 카메라 때문에 그 현장에도 우리 건설가 직원들하고 그때 우리 태백 경찰서하고 이제 그때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사실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현장 미팅을 그때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회전 교차로 얘기를 제가 많이 이제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꾸 규정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 과장님한테 우리 신도시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도로를 설계할 때 저는 이게 이 해전 폭이 16m라 그랬나요? 30m입니다. 이리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그렇게 신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30m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눈으로 안 봤으면은 내가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믿겠는데 왜 이렇게 30m 이렇게 그걸 고집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그 회전교차로 그 둘레를 조금 작게 하면은 충분히 그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차로 한번 정말 고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그 경찰서에서는 협의해 주겠다 그랬어. 그날 현장에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그 오투 리조트 사거리 거기는 해전교차로라고 나온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또 안 돼 거기도. 하여튼 회전 반경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그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최종 교통공단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삼지는 평면인데 한지가 경사다 보니까 거기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검토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런 경사도 따지면은요, 우리 거기 뭡니까? 우리 시청 교차로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 나왔는데 막상 지금 교차로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 경사 때문에 그때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부분에. 근데 교통사고가 뭐 경미한 교통사고밖에 안 나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해전교차로를 우리가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우리 그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번 용역 한번 해보자. 전체적인 태백시 도로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뭐 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그 용역비 얼마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용역 없이 우리가 공단에서 필요한 데만 예,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과장님 저기 나가시기 전에 해전교차로 이렇게 한 몇 군데만 이렇게 멋있게 한번 좀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이거 저기 과장님 계셨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멋지게 또 업적도 하나 남고 좋잖아요. 그거 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태백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는 해전교차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를 한번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검토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검토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나 내년에는 예산 확보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님, 실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저쪽에서 예산 안 올리면 거꾸로 좀 예산 좀 요구하라고 좀 요구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그게 딴 데 이래 가보면 군 같은 데도 가보면은 로타리 이게 안 나오는데 규격이 안 나오는데도 우리 중앙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4차선과 4차선이 돼야 로타리를 만든다 이러는데 로타리가 있음으로써 서행을 해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4차선도 이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진입했는 차가 있으니까 서행을 하니까 사고가 덜 난다고. 그래서 이게 자꾸 규격을 따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저기 뭐야 매물들이하고 중앙로 이런 데를 여기 저 제일 급한 데가 건널목 건너 있잖아요. 거기서 해놓으면 달려오는 데가 로타리가 있으니까 저서 서행을 해갖고 온다고. 한번 해봐요. 걔하나 그게. 그걸 아니 자꾸 뭐 규격으로 따지는데 이 사고가 덜 나야 되는 거지 규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통 경찰서에서도 안전을 위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게 안 되면은 중앙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봐요. 해보고 되면 한 개 늘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저희 이미 그거는 설치 지침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공사하는 쪽이 최고의 그 우선적인 그게 있는 거야.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그게. 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안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이러이러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한 개를 시범적으로 해갖고 안 되면은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그걸 해보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얘기하는 아니죠. 거지. 상양 로타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원래는 하게 되면은 한 개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해서 2개를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그 작은 건물을 좀 사실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아마 2년 전에도 그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거기를 하면 어떻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교차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비용 때문에 못했던 거고 저희들이 결코 뭐 검토하거나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게 좋죠. 아까 봐요. 중앙로 같은 경우도 옛날 고도로하고 지금 4차선 도로하고 중앙로에서 4차선이 우선이라 해갖고 막 달려오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중앙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타리가 돼 있으면은 4차선이라도 들어갈 진입이 우선이잖아. 진입돼 있는데. 그러면 4차선이라도 자기가 서행을 해갖고 와야 돼. 아니 계산을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건 방법이 없는 거지만은 해보지 않고 자꾸 계산만 따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법이나 그걸 무시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더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도시에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난번에 그 대학로 건널목과 관련돼 가지고 해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태백시 관내에서 최고 가까운 곳에 회장교차로가 춘향면에 있습니다. 춘향면에 그 춘향역 가는 데와 시내 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회전교차로 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시내버스, 대형 버스는 뒷타야가 항상 물고 돌아가도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또 부석사와 그 오전 약수터 가는데 상거리에 거기 또 회전교차로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규격에 미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봉화경찰서하고 봉화군에 물어봤습니다. 이 회전교차로가 기준에 미달하는 거 아니냐? 사고 그 도로관리청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 한번 그 과장님 그 춘향하고 무리야 그 회전교차로하고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저거 하는 게 회전 폭이 기본 32m 하는데 16m까지 하면서 그거 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대형 차들이 돌아가려면 32m가 돼야 되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대형 차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좀 턱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회전교차로 일반 도로하고 도로에 한 5cm를 더 지어서 그러니까 회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형 차는 거기 억지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 그것도 어느 근데 그런 표지 그 최소 폭도 안 나온다는 얘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한 그 판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저거 한 건 아니고 그런 규정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2020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관우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5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결산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보고는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 이용 및 전형과 이체, 재무제표 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2월에 730억 2,300만 원을 포함한 5,249억 5,200만 원이고 세입은 5,232억 5,200만 원이며 세출은 4,000억 9,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31억 6,1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 이월이 407억 9,900만 원, 사고 이월이 102억 1천만 원,
계속비 2월이 213억 5,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61억 5,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6억 4,300만 원으로 일반 회계가 309억 9,700만 원, 특별회계가 13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2월에 679억 6,300만 원을 포함한 4,738억 4,5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4,765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지출액은 3,720억 9,400만 원으로 명시 2월이 379억 원, 사고 2월이 101억 500만 원, 계속비 2월이 196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59억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 3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액은 전년도 2월에 50억 6천만 원을 포함한 511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466억 5,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의 지출액은 279억 9,700만 원으로 명시 2월이 29억 2,800만 원, 사고 2월이 1억 500만 원, 계속비 2월이 17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8억 6,4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7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의 세부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23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년 예산 전용 등 총 30건에 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3건에 4억 7,800만 원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산은 기획예산 담당관이 별도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리 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에 185억 1,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5억 5,200만 원을 조성을 하고 7억 3,700만 원을 사용을 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18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55페이지부터 3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근본 회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공보와 보석 명세서,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표와 재정 운영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표는 2020년도 말 현재 태백시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자산 부분에서 유동자산이 1,384억 1,200만 원, 투자자산 145억 8,200만 원, 일반 유용자산이 879억 8,300만 원이며 주민 편의시설이 4,953억 3,800만 원, 사회기반 시설이 9,358억 9,200만 원,
기타 비유동 자산이 45억 3,100만 원으로 자산 총계는 1조 6,76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106억 700만 원, 장기 차입 부채가 259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34억 7,800만 원으로 부채 총계는 49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 순자산이 1조 4,933억 1,700만 원, 특정 순자산이 185억 4,300만 원, 일반 순자산은 1,148억 9,3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6,267억 5,300만 원이며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1조 6,76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20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 1,047억 8,500만 원, 관리운영비 630억 3,800만 원, 비배분 비용 199억 2,100만 원, 비배분 수익 367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순원과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 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510억 2,400만 원이며 일반 수익은 1,778억 9,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6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 7,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3억 8,2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4억 2,400만 원이 소멸을 하여 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5억 3,400만 원입니다. 채권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9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96억 원에서 당해연도 증감 내역이 없어 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96억 원입니다. 채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03페이지부터 5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성과 보고서부터 세입금 결손 처분과 미수납액 현황 등 이하 결산서 첨부 서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재무지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결손 처분하는 거요. 특별회계에서는 3억 3,1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결손 처분하신 거예요? 14페이지. 14페이지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여기 그 사위별로 보시면은 이제 전체 그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반 회계 같은 경우는 평가의 부족이나 무재산으로 인한 그 금액이 제일 크고요. 특별 회계 같은 경우는 시효 소멸이 지난 경우에 결손 처분이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5년을 그대로 방치한 건 아니고 그 동안에 뭐 많이 동료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서 시효 소멸로 된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소멸시효도 5년이에요? 저희 세입금에 있어서 시효 소멸은 5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게 결손 처분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금에 대해서 결손 처분 현황이 8억 9,2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닌데요. 네. 이 결손 처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금 그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세입금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손 처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시효 소멸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또 뭐 어떤 평가의 부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수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월만 지나다 보면 결선 처분에서 떨어버리면 솔직히 담당 부서에서는 좀 홀가분한 게 있잖아요. 면책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뭐 징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세외 수익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희 지역은 보면 징수율이 높아요. 근데 일반 그 내야 되는 세금 부분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어떤 그 사항이 있는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왜 매번 징수율이 떨어지는지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불납 결선 처분을 하게 되면 손해는 태백시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2020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20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1항에 따라 2020 사업년도 사업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 결과를 같은 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1페이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은 결산 결과 총 150억 6,800만 원이며 수익적 수입이 62억 700만 원, 자본적 수입이 82억 7,100만 원, 2월 재원이 5억 8,8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은 결산 결과 총 105억 7,8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이 61억 8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40억 2,500만 원, 2월 예산이 4억 4,3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년도 2월에 43억 2,700만 원, 수입액 102억 7,200만 원, 지출액 105억 7,800만 원, 차액인 40억 2,1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 주요 내용의 가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량 117만 8천 톤과 광역 사용량 465만 7천 톤을 합하여 583만 5천 톤이었으며 전년 대비 64만 4천 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436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만 3천 톤이 감소하였으나 유수율은 74.9%로 전년 대비 5.3%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입 지출 총괄에서 수납액 및 지출액 기준으로 자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46억 원이고 총 지출은 105억 7,800만 원으로 잔액 40억 2,200만 원을 2021년도로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 수입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수익 43억 7,400만 원, 영업외 수익 18억 3,400만 원, 자본임금 수입 40억 9,300만 원, 유보자금 41억 7,900만 원이며 2월 재원 5억 8,800만 원으로 총 150억 6,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납액은 146억 원이고 미수금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대가 등 영업비용이 60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영업의 비용이 1,200만 원, 구축물, 공기구 비품 구입비인 유형자산 취득비가 25억 7,100만 원, 지방상수 위탁 시설 대가인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비 14억 5,400만 원, 2월 사업 4억 4,400만 원으로 총 105억 7,800만 원 지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한 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947억 7,500만 원으로 유동자산 44억 800만 원, 비유동자산 903억 6,600만 원입니다. 자본은 94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나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익은 56억 1,100만 원으로 매출액은 43억 7,400만 원, 영업의 수익은 12억 3,700만 원입니다. 총 비용은 97억 3,200만 원으로 매출 원가 58억 4,1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38억 700만 원, 영업의 비용이 8,4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41억 2,200만 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전기 이월된 기초금액 44억 7,900만 원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단기말 현재 42억 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 원가 계산서에 의한 라 요금 수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톤당 생산 원가는 전년 대비 44원이 증가한 2,963원이며 톤당 공급 단가는 27원이 감소한 97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46% 감소한 32.78%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전년 대비 12.96% 증가한 205%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 그 요금은 수도요금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원가가 저희들 사용하는 금액 대비해서 높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3,000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요금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예, 생산 원가가 3,000원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요금은 약 1,000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 요인이 이렇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예. 저 결론 지어갖고 오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현재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 지평부에서 할 일은 지평부에서 하라는데 왜 그래? 그거 올리면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서 하잖아. 지평부에서 할 거는 해갖고 올리면은 의원들이 알아서 의논해갖고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고 지평부에서 할 일은 지평부에서 하고 그래. 응? 과장님은 솔직히 왜 하라는데도 못해? 왜 그러는 거야? 나 그 이해를 못 하겠어. 과장님 얘기 좀 해봐. 뭐 왜서 못 하는 거야?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 현재 보완을 좀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자꾸 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하면 얼마 받을 것 같아? 과장님 생각에. 소송을 하면 저희들 그 계약보증금이 약 22억 정도인데 그거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고 그러면 지금 자들이 120억 준다는데 예.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소송해갖고 지면은 과장님이 책임질 거야? 아니 그래서 그거를 결단을 지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갖고 넘기면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소송 들어가면은 과장님이 책임이 없어. 근데 지금에 들어와갖고
우리 있는데 하지 않고 거기서 민적거리다가 나중에 소송 들어갔어. 그럼 우리 의회에서 지탄하면은 뭐라 그럴 건데? 과장님은? 아니, 생각해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120억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반대했어. 그러면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과장님 책임이 없어.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럼 자기 일을 안 해놔놓고는 이제 와갖고 어떤 아니 먼저 와갖고 그만큼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지어갖고 오라는데 넌 그 과장님 나 이해를 못하겠어. 어? 그 먼저 얘기하고 그럼 다음에 또 설명해 할 거야? 아니면 그냥 민그적거리고 안 올릴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힘을 실어주잖아. 그럼 과장님이 이래 해갖고 올라왔어. 어? 100억이든지 120억이든지 갖고 왔어. 의회에서 의논해갖고 의결을 해주면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안 하잖아 지금. 어? 아니 그리고 만약에 올렸어요. 그러면 자 120억을 의장실로 가져갔어. 그럼 의장님이 올리지 말아라 했다. 그럼 그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장이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하던가 의논을 해서 어떤 결론을 지을 거 아니야. 의장도 120억이 올라왔는데 어떡할 거냐 하고 이 동료 의원들하고 할 거란 말이야. 어? 그냥 맨날 어디 한 사람들 다니면서 부의장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에서 해갖고 와요.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지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보안에서 얼른 나도 소송해갖고 20억 받았는데 그럼 그게 100억은 어디 도망가는 거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법이라는 게 있잖아. 룰이라는 게 있고. 그거 하라는데 왜 못해? 예. 너 이해를 못하겠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의원이든 집행부 의견이든 관계없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 것인가를 이젠 서면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유 과장님,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찬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 하세요. 앞에 표지 붙이고 뒤에 찬반 결과표 딱 해서 찬반 기록 남기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돼갖고 20억만 받고 100억 정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강원랜드도 맹독같이 그렇게 한 같이 그렇게 우리가 다 저걸 오해 소지 그리고 부담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어갖고 의원님들한테 저부터 가져오세요. 제가 찬반 사인할 테니까. 그렇게 근거 남겨갖고 과장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문제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안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업무 보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짚어주겠습니다. 대한상사 중저에 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환경공단 사무세칙 16조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 업체 등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대한상사 중재 쪽으로 몰고 가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날 질의했죠. 한화건설이 연매출이 몇 조냐고. 6개월간 부정당 업체 등록이 되게 되면은 하나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억을 떠나서 한화에서 더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안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자, 하나가 안 그래 부정당 업체 등록되게 되면 6개월 동안 그 광급공사 입찰 계약을 못 하는데 하나가 그냥 그 피해 보고 그냥 거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 대한상사 중재에 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환경공단 사무세칙 16조에 보면은 부정당 업체 등록을 안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는 대한상사 중재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 이렇게 하시면 약간 좀 이제 의원님께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나중에 어차피 한쪽에서는 뭐 부족하다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우리 의장님하고 또 뭐 그런 의견을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일이 아니고 결과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민사로 가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든지 우리 의원들이 일단은 저 배우고 민사로 가든 뭐 저거로 가든 뭐 안 하든 소송을 하든 지금 이걸 하든 예, 그렇게 하시죠. 다른 부분 나중에 하자고 또 신장보 의원님 하시면 좀둘다 지금 의회할 일은 의회에서 처리하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4회 태백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